그러니까 시장 예측은 한 번인데 저는 금년 중반부터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맞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영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일 겁니다.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금년 중반 정도부터는 어떤 형태로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그런 어떤 소프트 랜딩이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시장 예측을 본다고 하면은 연초에는 금년에 금리 인하를 6번 내지 7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물가 데이터라든지 미국 경제가 좋게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의 예측은 이제 거의 한 번 정도 금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시장 예측은 현재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현재 시장 예측 컨센서스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금년에 현재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는 걸로 예상이 좀 현재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9월이나 이 정도에 하는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그 3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이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가 자주 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생투라는 채널도 있고 저희 자문사도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연준은 현재 굉장히 2가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하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영어로 프라이스 스테이빌리티, 물가 안정이란 두 마리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정말 어렵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현재 소프트 랜딩이 주력 뷰인데, 사실은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는 희망과 달리, 기대와 달리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기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2가지 목표 뭐였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예를 들면 연준이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니까 경제가 둔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현재 물가가 물론 최근 약간 반등을 했지만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는 거가 다시 물가에 불을 지르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즉 너무 일찍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에 불을 지르는 형국이 될 거고, 그리고 계속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금리 인하를 너무 선제적으로 하면은 다시 물가가 재차 앙등할 거에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금리 인하를 못하고, 최근처럼 계속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딜레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5% 정도로 상당 부분 경제를 옥죄는 레벨에 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금리 인하 시점이 수년이 되면은 결국 그만큼 경제 충격파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현재 연준은 이 2가지의 어떤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는 가운데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연준이 할 수 있게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어요. 요거는 지난 3월 달에 파월 의장의 스피치 내용을 서머리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현재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면은 wait too long, 너무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할까, 너무 오래 기다리고 늦게 해도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moving too quickly,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더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무 금리를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있습니다. Second spike in inflation, 물가가 제가 2차로 물가가 급등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일찍 하면은. 그리고 너무 늦게
wait too long.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되면 여기 불필요한 경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파월 의장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계속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좀 잡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아까 이제 너무 빨리 하고 너무 늦게 하는 거에 어떤 중간 지점을 밸런스를 잘 찾아야 미국 경제가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비행기를 취하자면 랜딩 기어를 잘 내려야 우리가 활주로에 잘 안착하잖아요. 근데 랜딩 기어를 못 내리게 해요. 그 연준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착륙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질문 짧게 주셨는데 제가 현재 시장의 기대는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은 한 번인데 저는 한 금년 중반부터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맞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 중반부터 일단 베이비 스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소프트 랜딩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재 제가 금리 인하 관련해서 보는 견해입니다. 저희 쉬운 말로 하면 노 랜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그러니까 자,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노 랜딩이라는 거는 현재 경제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소프트 랜딩은 경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진 않지만 마이너스로 가진 않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페이스를 줄여가면서 약간 둔화되는 형태인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랜딩 쪽으로 계속 가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 경제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들은 여전히 양호하지만은 실제로 미국 경제의 어떤 내부적인 이유들, 내부적인 걸 자세히 보면은 계속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잘 노랜딩에 가게 됐던 어떤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주도의 성장,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많은 현금 지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 뭐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현재 경제를 드리븐하는 요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제가 AI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가지 언급드렸던 것들은 현재 꽤나 이 엔진은 꽤나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오늘 마침 오전에 미국의 1, 4분기 GDP가 발표되었죠. 제가 오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 1.5 정도 성장이 많이 좀 둔화가 됐죠. 그 둔화 내용에 보면은 거버먼트, 정부 부분이 상당 부분 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웅달책방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경제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러면 미국 경제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보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의 향배를 알면은 미국 경제를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의 소비의 향배를 알려고 하면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양호하면 당연히 소비가 연결되고 소비가 연결되면 미국 경제는 간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미국 경제를 알려고 하면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 된다는데 문제는 미국 노동자들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들이 거의 좀 고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들이 현재 높아진 금리에 점진적으로 다 충격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동시장도 어떤 표면적으로 데이터는 좋지만 실제로 내용적 측면에 보면은 점점 안 좋은 사인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긴축을 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상당 부분 경제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노 랜딩
equal hard landing이라고 표현할게요. 즉, 노 랜딩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내려야 될 때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착륙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시착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침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수요 침체라는 건 이런 거죠. 50년 처음 있다는 거는 이게 이런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즉 뭐냐면은 일자리 숫자 대비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더 많죠. 즉 노동의 수요보다 노동의 공급이 항상 더 많았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달리 얘기하면 노동의 수요죠. 일자리가 줄고 느는 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좋아져서 결국 경제에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정리를 하면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 즉 일자리보다 항상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동의 일자리, 노동의 수요가 결국은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의 수요가 노동의 공급보다 더 많아요.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해서 미국의 일자리 대비해서 아직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즉, 미국의 일자리 한 사람당 일자리가 아직 1.2개가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아직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노동의 수요가 침체라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일자리 숫자가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경제가 멀쩡한 건 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분석해보면 실제로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노동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내국인과 외국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미국의 일자리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파란 색깔이 네이티브 본이니까 미국의 내국인 일자리인데, 내국인들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도 약간 감소를 하고, 즉 미국에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일자리가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이 좋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미국 내국인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느니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여기 보시면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즉 해외 이민자들이 최근에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민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egal, 두 번째 illegal, 즉 정식 이민자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데, 특히나 최근에 급격하게 늘죠. 특히 이 느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법 이민자가 굉장히 양산되면서 이렇게 최근에 늘어났다. 즉 뜯어보면은 내국인 일자리 늘어야 되는데 불법 이민자가 최근에 일자리 증가의 주요한 드리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사실은 노동시장은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읽어내려고 하면 선행지표로 봐야 되는데, 그 노동시장의 선행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의 고용 전망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전체 일자리의 한 55%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향후 고용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가 굉장히 노동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보면은 NFIB, 미국 중소 협회 같은 건데, 여기서 서베이를 하니까 최근 중소기업들이 채용 전망을 보니까 그래프에 보시는 바처럼 22년 이후에 급격하게 최근에 노동 계획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 계획이 감소를 하고 있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중소기업이 채용을 줄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시차를 두고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노동시장이 원래 노동시장이 좋으려면 정규직이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정규직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은 정규직은 거의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여기가 풀타임 잡인데 풀타임 잡 보시면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자리가 많이 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파트타임 잡이나 여기 멀티플 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즉 이거는 그만큼 노동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뭐 파트타이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트타이머나 멀티플 잡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노동이 좋으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결국 소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정규직이 많아야 소비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직, 그러니까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AI 관련된 대기업과 달리 미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금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 어디 걸 쓰냐면 미국의 리저널 뱅크 중소은행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미국 중소은행들은 CRE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또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높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미국 중소기업들이 사업할 때 대출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대출 금리 높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여건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관련돼 있는 채용 계획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따져보면은 결국 출발은 뭐다? 미국 연준 금리가 높게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시장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의 실적이 많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국내 금융기관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지만 제가 미국 금융기관 자료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왜냐하면 형태가 똑같으니까요. 보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요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23년도 보시면은 바 차트가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연도별로 상업용 대출 만기 현황인데요. 요 앞에 차트는 22년 말에 23년에 만기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차트는 23년 말에 조사를 해본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처럼 22년 말에 23년에 만기될 거로 예상될 게 한 700빌리언 정도, 원화로 한 900조 원 정도 됐는데 막상 23년 말에 보니까 이 중에 100빌리언 정도만 만기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혹시 사회자님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마도 이게 그 만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근데 요 힌트는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23년도 금년도에 보시면은 원래 금년도에 2년 전에 조사할 때 금년에 만기가 한 600빌리언 정도 됐는데 금년에 거의 한 1000빌리언 정도 상환 금액이 커졌죠. 거의 한 30% 이상이 금년 상환 금액이 커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작년에 이런 거예요. 자, 작년에 부동산 이제 대출 만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자 못 갚고 있잖아요. 그럼 부도 처리하면 다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작년에 보기에는 조만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법이거든요. 그러면 뭐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터뜨리지 말고 비청산하지 말고 우리 조금 기다려주자. 만기 연장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결국 이게 더 쌓여가는 거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황 관리를 해가면서 계속 만기 연장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결국 이게 근본적 해법은 시중금리가 내려와야만이 이런 조달 코스트가 해결되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 연준이나 한국 모두 다 지금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또 수년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만기 연장되었던 물량들이 계속 쌓여 들어오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보면은 금년에 920 거의 930빌리언 정도 원화로 환산하면 1300조 원 정도 금년에 상환 만기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은행이 만기가 돼요. 그리고 은행이 만기가 되는데 보시는 바처럼 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그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입니다. 보세요. 연체율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 부동 연체율이 1.5%인데 최근에 6.3%까지 아주 급증을 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타이팅하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수년될수록 이건 더 증가를 하겠죠. 결국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은 지방 중소형 은행, 한국은 어떤 거죠? 제2금융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취약한 고리부터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쌓여가니까 조금씩 수익을 그러니까 비용을 실현하고 있는 중인데 손실을 실현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부분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긴축을 빨리 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시한폭탄처럼 계속 쌓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